안녕하세요, 해공학장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보합에서 오늘 마감을 했고요. 네이버는 약보합 0.2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두 종목이 오늘 뭐 거진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증시가 오늘 뭐 크게 급락도 아니고 또 크게 급등도 아닌 애매모호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네카오 입장에서도 뭐 크게 변동성을 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는 갭 상승하면서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듯 했지만 마이너스 0.08% 오늘 상승폭을 거진 다 반납했고요.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코스닥도 소폭 하락했는데요. 0.2%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도 뭐 별반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고 또 미국 증시 눈치도 봐야 되고 또 트럼프가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의 이런 어떤 발언들 우리가 주목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네카우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지금 주목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플랫폼 기업들, 특히 우리 네카오에게 내란 선전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 걱정할 수 있고 또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기술적 분석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엄 옹호 세력의 허위 정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보라는 측면에서 허위 정보 유포와 관련해서 네카오에 대해서 국내 플랫폼 기업이죠. 두 기업에 대해서 내란 선전죄 관련돼서 지금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네카오 너희들 뉴스 댓글과 또 카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계엄을 선전하는 행위를 너희들 방치한 거 아니냐. 관점이 요겁니다. 중요 이제 쟁점이 너희들 이거 방치한 거 아니야? 그냥 뉴스 기사들 올라오는 거 그거 사실 여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그럼 요런 A라는 기사를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실제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오픈해놓고 문제 삼지 않고 방치한 거 아니냐. 왜냐면 우리 네이버는 네이버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는 다음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음이 비중이 좀 많이 작지만 네이버 비중이 좀 높죠. 우리 국내 기업이 네이버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니까요. 그래서 이 점을 들어서 우리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를 삼고 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 플랫폼 대표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IT 업계는 플랫폼 기업의 내란 선전죄 책임을 묻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을 내란 선전죄로 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좀 과하게 좀 해석하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뭐 네이버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과거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아시죠? 요것 때문에 댓글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규제를 했잖아요. 예,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악성 댓글 탐지 시스템 클린봇을 도입해서 그동안에 또 이렇게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뉴스 댓글을 24시간 후 삭제하고 AI 기술 세이프봇 통해서 악성 댓글을 좀 관리하는 형태로 카카오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법조계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플랫폼의 기술적 조치나 정책 강화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이들에게 내란죄까지 책임을 좀 묻는 것은 다소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너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요렇게 좀 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네카우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요렇게까지 가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비유를 들게요. 지금 이렇게 내란이 일어났고 계엄이 선포돼서 지금 나라 정치권이 전 난리잖아요. 이 상황에서 사고가 이렇게 터진 만큼, 그러니까 쥐잡듯이 다 잡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네카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망이 좀 올라가고 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앞서서 우리 방송 3사죠. 방송 3사에 또 네이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또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학습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네이버로 제기가 됐는데, 요건 이제 뉴스 기사들 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것도 일맥 좀 상통한 얘기인데, 이 방송 3사에 대한 어떤 언론 기사들을 예를 들면 저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학습해서 그냥 막 퍼날르고 뭐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쪽 네이버 측에서. 근데 이 부분을 뭐 네이버 측에서는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 X가 뭐 무단으로 활용했다, 그러니까 이 기사들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라는 게 맹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대가 없이 쓰고 있는 우리 네이버 측에서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방송 3사에서 지금 네이버를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법 앞에 다 평등하니까 법 앞에서 요 부분들은 다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내란 선전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관련돼 있는 소송권,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결과적으로는 뭐 법 앞에서 다 판결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정 공방이 다소 좀 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당장은 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어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지금 여기 주식시장을 좀 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날아갈 듯 말 듯 하면서도 갭상승 음봉, 갭하락 음봉, 갭상승 음봉, 갭하락 음봉이 지금 계속 나오죠. 여기 하루 빼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음봉 계속 만들어지는 거. 이거 지금 투심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단기적으로 고점이 잡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바닥권에서 매수세의 양봉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고, 바닥에 대한 신뢰,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반대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수가 꼬꾸라져서 밀릴 수도 있고요. 우리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세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양대 지수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네카오하고 좀 비유를 들자면, 지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뭐 네카오가 같이 밀린다 그러면 우리가 지수를 핑계 삼아 할 수는 있지만, 지수가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상황인데 네카오가 못 올라간다 그러면 요것은 수급적으로 지금 이런 어떤 뭐 민주당의 어떤 흐름들이라든가 또는 방송 3사의 어떤 이런 소송건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방향성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서 우리 네카오가 좀 바짝 쫓아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반대로 지지부진하거나 또는 흘러내리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란색 음봉에 대한 어떤 퍼레이드 같은 게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매우 좋지 않죠. 제가 요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외국인 수급으로 좀 알 수가 있어요. 작년 12월 달부터 이달 1월 달 지금 이렇게 1월 21일까지 이제 왔는데, 대략 한 달 정도의 흐름을 보면요, 요거 선물 수급입니다. 국내 증시 외국기 청구에서 단기적으로 큰 자본들 들어갔다 나갔다 빠졌다 하는 거 선물 수급인데, 자 보시다시피 한 7,200억 정도 들어왔었던 1월 3일자
단기적으로 강하게 반등 튀어 올랐었던 날이에요.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여기에요. 여기. 코스피 지수 강하게 반등 나왔던 날. 이날 7,200억 정도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으로. 이날을 제외하고는요. 수급 보세요. 400억, 100억, 1,700억, 2,200억, 1,400억, 4,000억, 2,000억, 3,000억, 1,400억, 1,300억, 1,000억. 오늘 이거 뭔가요? 80억인가요 지금? 네,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렇게. 네, 80억 맞네요. 87억 7,300만 원. 단위가 100만 원 단위니까. 자, 요거 근데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볼 때 어느 정도가 좀 많이 들어왔느냐 또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그 기준을 봐야 되는데, 기준을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볼까요? 외국인 수급들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면 1조 전후 정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예, 강하게 들어왔다. 볼 때 우리가 1조 전후 정도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한 7천억 정도를 그나마 본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봤을 때 7,200억 정도가 들어온 게 탑입니다. 탑. 요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5천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 약했다는 거죠. 한국 증시를 안 사들인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환율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요 상황이 좀 문제가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왜냐면 수급적으로 안 들어와 주는 거니까.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추세를 볼 때 수급을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추세를 볼 때 수급을 어느 정도로 볼 거냐, 바로 3천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분들 3천억 원. 자, 무슨 얘기냐, 3천억 이상 순매수 하느냐 순매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증시의 어떤 큰 틀에서 이 힘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억 이상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 그래도 시장 양호하구나, 상승으로 힘이 더 강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뭐 1,000억, 2천억 정도는 좀 약하다. 언제든지 순매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도도 마찬가지죠. 매도도 3천억 정도 이상이 될 때 매도 압력이 강하구나, 추세적으로 오늘 크게 하방 압력이 높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 1,000억, 2천억 정도는 순매수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약하다. 그래서 그 기준을 3천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규모가 작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데 그나마라도 뭐 2천억, 3천억, 4천억 정도 들어오는 거 보면 어때요? 다 매도죠. 다 매도, 순매도잖아요. 그쵸? 여기 중간에 순매수 하나 들어왔는데 1,49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2천억, 3천억, 4천억 정도 들어오는 거 보면 다 순매도잖아.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1월 한 중순께 들어서 좀 반등 나오면서 올라가려고 하면 순매도, 올라가려고 하면 순매도. 누가 순매도 쳤다? 외국인이 순매도 쳤다. 한국 시장은 외국인 장세이기 때문에 외국인 손 아귀에서 놀아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놓고 볼 때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외국계 자본이 강하게 순매수로 언제 들어오느냐, 특히 한 3천억 이상 기본적으로 언제 들어오느냐, 이 흐름이, 그리고 개장 초반에 아주 빨리 만약에 들어와 주면 오늘은 좀 이상한데 오늘 1조 정도 순매수 들어올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처럼, 이런 것처럼 이런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장세가 나올 때 우리 카카오 네이버도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흐름을 이제 체크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갈 때 반도체 쪽에서 일부 어느 종목이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지, 또 뭐 자동차 쪽이 나가는지, 2차 전지가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시총이 그쪽이 높으니까. 네카오로 인해서 지수를 그렇게 장대 양봉을 못 만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카오로 지수 장대 양봉 못 만듭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는 만들 수 있죠. 근데 네카오로는 못 만들잖아. 시총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 점을 투자자분들이 고려하시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내일이 됐던 이번 주 후반 또는 뭐 2월이 됐던 우리가 흐름을 볼 때
시장이 강하게 오르는데 우리 네카오가 강하게 치고 나가는데 우리 반도체 쪽이 같이 치고 나가는지, 아니면 반도체가 나홀로 강세로 치고 날리면서 네카오는 좀 힘 빠지는 장세가 나오는지를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네카오 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으로서는 우리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카카오의 반등 기회 계속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5위평, 12평, 20평 수준까지는 지금 딱 달라붙었어요. 이제는 요거 딱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되는 건데, 오늘과 어제 어쨌든 양봉 마감을 해줬고요. 오늘은 보합에서 마감했지만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는 또 다시 또 상승으로 양봉으로 치고 나가는지 우리 카카오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자꾸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면 이번 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 또는 이달 말일 1월 31일 열리는 이 하루를 앞두고 변동성이 크게 5% 이상 급등 나오기가 우리가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가야 요거 올라가는 게 쉽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단 뭐 1%라도 카카오는 상승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이버는 지금 무너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20만 원이라고 하는 지지선을 우리가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뭐 버틸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 투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무너지는 상황이고, 또 정치권에서 또 일부 또 방송 언론사에서 이걸 자꾸 걸고 넘어지고 이걸 자꾸 이슈화 시키면 수급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 대해서 자꾸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이버가 어느 순간에 또 다시 20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네이버 좀 괜찮아지면 이거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괜찮아지지 않죠. 괜찮아지지 않잖아요. 우리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비중 50% 다 축소한 이후에 지금 여전히 네카오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이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최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런 좀 어려운 이 수급의 싸움들, 또 우리 국내 증시, 또 미국 증시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예민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긴장감을 가지고 경기심을 가지고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기준으로 지금 현재 0.08 뭐 09 요렇게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큰 변동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그래도 요렇게 살려놓고 있으니까 요렇게 그대로 좀 올라가 주길 우리는 기대해야 되겠죠. 지수가 올라가야 뭐 네카오에게는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명분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이 나스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전세계 글로벌 증시가 흔들흔들 걸린다. 요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요 점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가 추적 관찰하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